솔직히 여러분도 돈을 벌고 싶으시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펜션 사업도 마찬가지죠. 펜션을 차리려는 분들 역시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소문난 풀빌라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유명하다는 건축가를 여기저기 수소문하죠.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가며 의논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유식한 말로 벤치마킹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소문난 풀빌라 펜션 사장님이나 유명한 건축가라고 해서 과연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풀빌라 펜션 사장님들이야 멀지 않은 장래의 경쟁자가 될지도 모를 여러분께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이유가 없죠. 이건 건축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펜션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건축가는 계약을 따내기 위해 달콤한 얘기밖에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이나 친구들은 어떨까요? 어차피 펜션 사업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여러분과 도토리 키재기죠. 그래서 기껏해야 자신들이 가본 펜션에 대한 추억이나 여러분이 듣기 좋은 덕담만 던지고 말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펜션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펜션 홈페이지를 뒤져보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봅니다. 없는 시간을 억지로 짜내 비싼 돈을 주고 풀빌라를 예약할 필요도 없고 자꾸 시계만 쳐다보는 건축가를 붙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제가 이 방법을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이유도 제가 펜션 창업대행이라는 직업으로 밥을 먹고 살게 된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저는 날마다 40~50개가 넘는 펜션 홈페이지를 뒤져보고 기록하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 실제로 제가 문을 열어드렸던 많은 펜션이 제법 짭짤한 매출을 올리고 있죠. 심지어 남들보다 창업 비용은 훨씬 적게 들였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펜션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시장조사나 벤치마킹이라는 말부터가 너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도 손쉽게 할 수 있는 벤치마킹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미처 풀지 못한 궁금증을 낱낱이 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참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매달 한 번씩 무료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펜션 창업에 관심 있는 구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로는 이쯤에서 끝내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은 지금 수익형 펜션 사업을 위한 돈 되는 펜션 만들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야 펜션 창업대행이 본업인 만큼 펜션이 만들어질 지역의 모든 홈페이지를 빠짐없이 조사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이 굳이 저처럼 하실 필요는 없겠죠. 펜션 사업에 대한 통찰력을 키울 목적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가평군에 있는 모든 펜션을 조사해도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은 고작해야 5% 남짓입니다. 그리고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400에서 500여 개나 되는 펜션 중에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은 30~40곳에 불과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장사가 잘 되는 펜션 40~50개만 골라서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조사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한 번에 모든 정보를 얻긴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방식을 2번, 3번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너무 많다고요? 홈페이지 40~50개 정도는 하루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많이 보면 볼수록 여러분의 안목은 한층 더 높아지겠죠. 물론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지만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조사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죠. 가장 먼저 모니터 화면에 네이버를 열고 엑셀 창을 띄웁니다. 혹시 엑셀을 다루지 못하신다면 노트와 연필도 괜찮습니다. 그런 다음 네이버 검색창에 무슨 군 펜션을 입력하시고 맨 아래 플레이스로 내려가시면 대략 5페이지 정도의 검색 결과가 보이실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검색 결과 페이지 하나에는 대충 70여 개의 펜션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5페이지 정도면 350개 정도의 펜션 홈페이지가 있다는 얘기죠. 우선은 첫 페이지 메뉴에 있는 홈페이지부터
차례로 클릭해서 대강의 분위기만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예약을 통해 눈에 보이는 예약 현황과 펜션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대략 일주일치 예약이 절반 이상이면 수익형, 3분의 1 정도면 자립형으로 표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A등급, B등급으로 나누셔도 됩니다. 이렇게 대충 훑어보고 장사가 잘 되는 펜션만 모두 골랐다면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조사하고 싶은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내용을 기록할지 막막하시죠? 개인적으로는 펜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대략 20가지 이상으로 나눠서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욕심내다 보면 오히려 버겁기만 하죠.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은 여러분에게 별다른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보고 계시는 8가지 항목 정도만 조사해도 충분합니다. 자, 모든 조사를 마쳤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들 속에 숨어있는 정보를 찾아서 제대로 활용하는 거겠죠. 이건 역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펜션 사업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펜션 사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눈앞에는 전쟁터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미처 펜션을 차리기도 전에 또 다른 전장을 돌파해야 무사히 펜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죠. 펜션 신축 자체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펜션이 지어지는 단계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런저런 업체들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허가상 똑같은 건물인데도 단독주택과 펜션은 설계 비용 자체가 다릅니다. 심지어 모양이나 크기가 같은데도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 귀찮고 지루한 시장조사 과정을 참고 견뎌내기만 한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로지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하는 모든 얘기가 내가 만들 펜션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라는 소리죠. 제가 펜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가장 먼저 예약률을 확인하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예약률이 높은 펜션은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죠. 겉으로는 화려한 펜션 중에도 예약이 바닥인 곳이 있고 아무런 특징이 없는 낡고 오래된 펜션 중에도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은 그 이유를 몰라 어리둥절하지만 시장조사를 통해 열심히 벤치마킹한 여러분은 그 이유를 금세 알게 되죠. 당장 여러분은 여러분의 객실을 얼마에 팔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던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의 객실 요금과 크기를 기록한 자료가 이미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이죠.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의 객실 요금을 객실 면적으로 나눠보면 대략의 평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내가 만들 펜션의 객실 요금을 정하면 손님들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예약하겠죠. 이러면 장사를 핑계로 무리하게 돈을 쓰라는 억지스러운 권유를 어렵지 않게 뿌리칠 수 있습니다. 객실의 형태와 구조를 종류별로 나눠서 예약률과 비교해보면 건축 설계나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내가 만들 펜션은 원룸형이 어울릴지 복층을 만들어야 예약이 많을지 한눈에 보이죠. 단층의 야담한 건물과 객실 수가 많은 다층형 사이에서 망설여질 때도 훌륭한 판단 기준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한다는 독채 펜션의 득가실도 훤히 보이고 예약이 많은 애견 펜션이나 키즈 펜션의 구조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다들 풀빌라가 대세인 양 호들갑을 떠는 분위기라 만나는 사람마다 풀빌라를 만들라고 권하죠.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새로 문을 여는 펜션마다 풀빌라라고 간판을 걸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약률은 어떨까요? 여러분에게 풀빌라를 권한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면 풀빌라라고 간판을 건 곳들은 날마다 방이 없어서 못 팔아야 정상이겠죠. 하지만 실제로 시장 조사를 해보면 파리만 날리는 풀빌라도 부지기수입니다. 대신 장사가 잘 되는 펜션들은 저마다의 성격에 맞는 특별한 시설이나 서비스 한두 개쯤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펜션에 가져오기만 해도 여러분의 펜션 사업은 절반쯤은 성공합니다. 이러면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풀빌라를 만들 이유가 없죠. 이 밖에도 펜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꽤 다양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인테리어 디자인부터 홈페이지 스타일까지 펜션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죠. 이미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새로 만든 펜션처럼 바꿀 수는 없겠지만 틈틈이 시장 조사를 통해 요즘 유행하는 가구나 전자제품, 각종 서비스용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얻은 정보로 여러분의 객실을 요즘 유행하는 분위기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장사가 잘 되는 펜션과 엇비슷한 분위기에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손님들은 당연히 여러분의 펜션을 예약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꾸준한 시장 조사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크나큰 축복이겠죠.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과연 어떠신가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유명한 전문가에게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게 훨씬 낫다고 여기실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과연 여러분의 매출까지 책임져 줄까요? 그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펜션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누가 뭐래도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소비자입니다. 그들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받게 되는 은총은 돈이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펜션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펜션을 예약해줄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미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은 펜션을 벤치마킹해서 그들처럼 소비자들의 은총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솔직히 이 방법보다 더 나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장사가 잘 되는 펜션을 만든 업체를 찾으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이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진정한 의미를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서 장사가 잘 되는 펜션들을 벤치마킹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